나한테 애착이 잘 돼 있던 사람은 무조건 돌아온다니까요. 상대는 내가 당연해져서, 편해져서, 익숙함에 속아서 그래서 본인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나와 애착만 잘 되어 있었다면 진짜 무조건 후회하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입니다. 여러분의 헤어진 상대는 나와 헤어지고 과연 후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연락이 정말 올 것인가? 상대가 후회했으면 좋겠고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상대가 후회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싹싹 빌고 이렇게 매달리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은 애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애착이론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애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알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혼란형은 공포 회피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회피형이면서도 불안형이에요. 가까워지고는 싶어, 애착하고는 싶은데 근데 무서워, 두려워. 머리로는 가까워지고 싶어, 근데 몸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애착하고 싶어 합니다. 의지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안전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다 그래요. 이 혼란형들은 초반엔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열정이 식으면서 굉장히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귄 지 3개월쯤 지나면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고 중독에 취약하고, 혼란형은 쇼핑, 약물, 술, 게임 이렇게 중독이 잘 됩니다. 성장할 때 학대받거나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으로 인해서 회피적이었다가 불안형의 모습을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증상만 보면, 이 특징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혼란형의 진짜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애착을 얘기하면서 혼란형을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피형이라고 해서 회피하는 마음만 과연 있을까? 불안형이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 사랑을 갈구하기만 과연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형이라고 해서 애착이 다 되진 않거든요. 처음에 불안형은 경계심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진짜 불편하면 애착을 못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불안형뿐만이 아니라 안정형도 불편하면 애착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착을 어느 정도 깊이로 했느냐,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편하고 친밀하고 함께 같은 시간을 보냈느냐, 안정기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불안형도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회피형이 불안형이 된다. 애착은 상대적이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피적인 사람은 애착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편안하게, 너가 나한테 가면을 벗어도 노력을 덜해도 난 서운하지 않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피형은 기다려주고 너가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신뢰할 수 있게 가면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에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혼란형 애착으로 넘어가서, 혼란형은 회피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회피형은 애착 대상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기대 자체가 없어요. 안 합니다. 인생은 혼자야.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지. 근데 혼란형은 애착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회피형이라고 해도 애착에 대한 기대, 애착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안전이 없을까? 어떨까요? 그 비중이 9대 1일지라도 1이라는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혼란형은 회피가 5, 불안이 5야. 불안형은 불안이 7, 회피가 3이야. 회피형은 반대로 불안이 3, 회피가 7이야. 이렇게 그 비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저는 말해드리고 싶은 거고, 10대 0 이렇게 온전히 회피다, 불안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애착을 그저 회피형, 불안형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예를 들어서 불안형이다 하면 회피적인 성향보단 불안형의 성향이 좀 더 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의 인식을 좀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애착이 됐을 땐 내 앞에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집착을 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회피형은 원래 바라고 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회피형도 애착이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애기처럼 변해서 투정도 부리고 집착도 합니다. 회피형이 여러분들한테 애착을 했을 때는 회피형한테 여러분이 화를 내도 막 투정 부려도 더 이상 이제 회피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완전한 애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생기긴 하죠. 애착이 되면 안정감은 느끼는데 대신에 회피형들은 안정형과는 좀 달라요. 그 순간 권태로 인해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거든. 그때 그럴 때 회피형이 헤어지자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권태기가 생긴 거고 열정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형인데 여러분과 애착은 잘 돼 있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잡지 말고 잘 지내면서 공백기 가지세요. 무조건 후회하고 연락은 온다라는 겁니다. 회피형은 말 그대로 회피형이기 때문에 애착이 잘 안 되는 만큼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초반에 설레임, 뭐 버프 받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뭐 불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또 이렇게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상대를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열정 식으면 금방 돌아오니까 상대가 환승의 이별이라고 해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여러분들께서 끝났다, 끝이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 애착이 잘 안 되는 만큼 애착이 이렇게 된 대상에 대해서 애착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회피형은 애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애착의 대상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여러분 곁을 떠나서 여러분들 떠나서 이렇게 시간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불안형으로 돌아가서 불안형은 애착이 꽤 잘 됩니다. 근데 애착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잘 돼야 진정한 애착인 거 아닌가요? 나만 애착이 되면 뭐 상대 입장에서 불안형을 딱 이렇게 만나면 회피하게 되거든. 그래서 불안형은 다른 사람 만났다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형이 환승을 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다렸다가 새로운 상대랑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때 접근해서 여러분들께서 잘해주면 상대 잘 잡힙니다. 불안형은 애착이 잘 되는 만큼 환승하면 웬만하면 좀 잘 안 돌아오거든요. 공백기를 길게 가지면 진짜 안 좋아요. 웬만하면 공백기 한 달 이상 넘기지 말고 재회 시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금방 불안형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다면 금방 분리불안을 이렇게 느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공백기 갖고 접근을 해서 잡으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피형과 공포회피형은 상대와의 애착이 되었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회 확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피형이나 공포회피형을 만나다가 헤어졌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의 내용처럼 상대가 나에게 애착을 했었나? 그렇다면 그 애착의 정도가 얼마나 되어 있었나? 이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애착이 되어 있었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면 시간이 뭐 걸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 여러분에게 싹싹 빌고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백기 기간 동안 애착이 충분히 되었던 분들이라면 마음 편안하게 갖고 잡지 말고 잘 지내기만 한다면 상대는 결국 후회하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갖고 그렇게 지내세요. 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레임 가치가 높으면 열정이 그리고 남아있다면 다시 연락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절대적 가치가 높았던 분들이라면 적당한 공백기 갖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보완해놓고 상대한테 이렇게 연락하면 제외가 잘 되니까 이 경우 애착이 안 되어 있어도 열정으로 제외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애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은 처음 본 대상에게 외모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느낄 수 있겠지만 애착은 서로 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세상 그 누구보다 편한 사이, 서로가 안정기지가 될 수 있는 사이는 아무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애착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